안녕하십니까. 평양의 어항 강철한TV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38로스, 미국의 그 38로스라고 하는 그 전문 연구기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소식통을 듣는 가중에서 그 김정은 정권, 특히 이제 북한의 그 군사 부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38로스가 요새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놓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38로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요즘에 북한 정권이 그 38로스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그 상당 부분 이제 좀 안도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38로스가 왜 이렇게 그 힘을 못 쓰게 됐고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06년도에 그 노무현 정권에서 그 미국과의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해오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햇볕 정책을 미국에 설명하려다 보니까 잘 설명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자, 미국인들과 좀 진실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좀 그런 교류를 하기 위해서 또 좌파 정권의 그런 햇볕 정책, 또 이제 그 평화 번영 정책에 대해서 미국인들에게 좀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이런 싱크탱크를 좀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한미연구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대외경제적 정책연구원 키프에서 연간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연구 그 집단을 만드는데 워싱턴 DC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국제대학원 사이스, 이 사이스 산하에 한미연구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한미연구소는 이제 그 6.25 참전 용사이며 또 워싱턴 포스트의 국제 전문 기자였고 또 두 개의 한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쓴 돈 오버더퍼 교수가 2006년도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싱크탱크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자,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 이 한미연구소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미국과의 교류는 물론이고요. 또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은 많은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그 펠로우로 오는 이제 그런 학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배출된 많은 정치인들이 또 워싱턴 정가에 나가기도 하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그 워싱턴 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 대학에 연수도 오고 또 미국의 많은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한미연구소로 인턴십을 오면서 한국을 이해하려는 많은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세우긴 했지만 이 한미연구소는 정말 필요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그런 연구소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로버트 갈루치라고 아시죠? 이분은 이제 94년도에 제네바 핵 합의를 이끌었던 미국의 북한 전문가, 핵 전문가입니다. 이 로버트 갈루치가 이제 한미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닥터 구 박사, 이제 구재 박사가 이제 한미연구소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리 타운
박사가 이제 부소장을 맡게 되는데, 자, 구 박사가 이제 그 한미연구소를 이끌면서 이 한미연구소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게 되고 더 많은 부분을 이제 일을 확대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제니타운 박사가 운영했던 38로스라고 있습니다. 이 38로스는 그야말로 한미연구소가 만들어낸 최고의 북한 전문 사이트입니다. 최고의 북한 전문 사이트. 이 38로스가 제니타운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운영이 됐는데, 이 38로스가 세계 최고의 북한 관련 그 연구소, 북한을 집중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 데는 그 연구원들의 사명감과 또 아주 집요한 북한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와 그 감시,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한 북한의 어떤 그런 핵시설과 군사시설들에 대한 노하우, 감시 노하우죠.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북한 정권이 38로스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북한이 38로스가 미국의 인공위성, 또 미국의 기타 위성들을 활용해서 북한의 전 지역에 있는 핵시설, 미사일 발사기지, 또 군사시설에 대한 모든 시설을 집중 감시하기 시작하는데, 북한이 이걸 막기 위해서 가림막을 다 칩니다. 가림막을 쳐도 38로스의 연구원들은 그 빛의 반사 과정, 또 밑에 어떤 그런 구조물에 대한 그 빛을 다각도로 연구해가지고 아무리 가림막을 쳐도 그 구조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북한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그 가림막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38로스가 밝혀내는 북한의 핵시설의 그 진행 과정이라든지 북한의 미사일 기지, 북한의 모든 군사 기지에 대한 이 정보 그 데이터가 너무나 정확하고 북한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북한은 38로스의 감시 때문에 하루도 편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건설하는 모든 지하갱도, 모든 군사시설은 38로스가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서 이걸 밝혀냈기 때문에 한국의 국정원, 미국의 CIA까지도 38로스가 분석한 이 자료들을 참고할 정도로 그들의 그 기술력은 정말 우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18년 4월 달에, 4월경에 이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갑자기 느닷없이 그 정부 성향의 좌파 정치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한미연구소가 뭐 세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 뭐 부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자료를 때리면서 여론몰이를 해갑니다. 그리고 마치 세금 낭비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한미연구소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 그 한미연구소를 맡았던 닥터 구재희 박사는 한국의 보수나 진보나 이런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말 그야말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마친 정말 한반도 전문가이고 미국의 정치 전문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한국처럼 뭐 보수 진보 따지고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뭐 편가르기를 해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마치 구재희 박사가 문재인 정권의 코드에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해가지고 이분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자, 당시 한미연구소 또 로버트 갈로치 그 이사장을 포함한 사이스 측에서는 한미연구소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예산 사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사이스가 이걸 거부하자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 또 사이스 측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되면 다 폐쇄하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 과정에 그 홍일표라고 하는 이제 청와대 행정관, 이 홍 행정관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고, 이 한미연구소를 폐쇄시키는 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온 적들이 있었습니다.
자, 돈을 지원하는 키예프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또 관여도 안 하는데, 한국 정부, 특히 청와대가 나서서 이 한미연구소를 없애기 위한 정말 모질고 모진 그런 압박을 가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자, 한미연구소를 누가 세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웠습니다. 노무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세운 게 바로 한미연구소입니다. 이 한미연구소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웠다든지 뭐 이명박 대통령이 세웠다고 하게 되면 뭐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세웠던 이 한미연구소를 문재인이가 없앴습니다.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이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많은 언론들이 이 한미연구소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닥터 구 박사가 한국 정부 지금 좌파 정부의 코드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뭐 미국 행정부에 잘못된 사인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실을 잡고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전 세계 언론들이 비판하고 특히 이제 미국과 영국과 뉴질랜드의 학자 그룹이 한미연구소가 문 닫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글로벌 참사라고까지 비판하면서 성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한미연구소는 끝내 해산이 됐고 38로스는 지원이 끊기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전문가 그룹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카네기 재단에서 연구 영역을 받고 간신히 유진을 하고 있지만 그 과거에 엄청난 역할을 했던 이 38로스의 역할은 지금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38로스를 없앤 것은, 한미연구소를 없앤 것은 바로 38로스 때문이다. 이 38로스는 누가 제일 싫어했냐? 김정은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이 38로스를 없애기 위해서 그 말은 싹 빼고 한미연구소에 뭐 작업 문제가 어떻소, 뭐 구재희 박사가 코드가 어쩌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씌워서 예산을 끊음으로 인해서 38로스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하게 체계적으로 말살을 해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8로스는 한미연구소가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해도 모자랄 건데 미국의 전문가 그룹들이 북한의 모든 군사 시설에 대한 감시를 하면서 그 정보를 전 세계에 공개하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제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줬던 그런 집단입니다. 38로스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친 적이 있습니까? 38로스는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획기적인 방법으로 그걸 감시해 왔습니다. 38로스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김정은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연구소를 무리하게 없애면서 이 38로스를 문 닫게 만들 뻔한 그 뒤에 배경은 누가 있냐?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고, 청와대는 왜 그렇게 무리를 썼을까? 이것은 아마 김정은 정권의 오다를 받은 주사파 간첩들이나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얼마 전에 아무런 죄도 없는 탈북자 청년 2명을 안대 씌워서 입에 대가를 물리고 북한으로 송환시킨 그 정말 엄청난 역적 행위가 이미 2018년도 4월 달에 먼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끔찍하지요, 여러분. 저도 이 사실을 지금에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언론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한미연구소를 없앴을까?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바로 38로스 때문에 김정은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문재인이가 무리하게 김정은과의 뭔가 이제 하려고 할 때 이 38로스가 바로 이런 걸 없애라고 아마 미리 사전에 통과하지 않았을까? 제 예측이지만 거의 100%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맞습니다. 거의. 정권이 바뀌면 한미연구소를 문 닫게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군지, 바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던 그 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이 한미연구소를 무리하게 박살내고 없애버린 이 자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이걸 밝혀내서 우리 국익에 막대한 해를 입힌 이 자들의 죄와 그에 따르는 벌을 반드시 내려야 된다. 저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국민 성금으로 38로스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걸 미국인들이 해냈는데 이걸 문재인 정권이 문 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문 닫게 하려고. 지금 유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예전에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정말 적을 돕는 간신, 역적,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태롭고 그 안보가 위태로운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강철한 TV를 꼭 시청해 주시고 광고를 봐주시고 구독을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이 문재인 정권과 이 김정은 정권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또 북한 내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북한 내부에 외부의 정보들을 왕창 보내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이 역할을 우리가 감내하겠습니다. 많은 후원해 주시고요.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